한 시대가 저물고 전설은 침묵 속에 잠겼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국민 이상형. 트로이카 3인방의 정점이었던 배우 정윤희. 스크린을 압도하던 그녀의 찬란했던 이름은 이제 비극과 침묵이라는 단어와 함께 묶여버렸다. 대중의 기억 속에 영원한 아이콘으로 남을 것 같았던 그녀의 삶은 어째서 이토록 가혹한 풍파에 휩쓸려야 했을까? 1. 영광의 시대 스크린을 지배한 여왕. 1970년대와 80년대 대한민국 스크린은 유지인, 장미희, 그리고 정윤희라는 세 명의 여배우가 이끈 트로이카 시대였다. 정윤희가 등장하기 전 트로이카는 지적인 이미지의 유지인, 개성 강한 연기파 장미희로 양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윤희는 이둘과는 확연히 다른 동서양의 매력을 동시에 지닌 독보적인 아우라로 스크린을 장악했다. 그 중에서도 1975년 데뷔한 정윤희의 등장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고전적인 단아함과 서구적인 세련미가 공존하는 그녀의 미모는 즉각적으로 대중을 매료시켰고, 그녀는 단숨에 대한민국 남성들의 새로운 이상형으로 떠올랐다. 특히 서양의 고전 조각상을 연상시키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동양적인 우아함이 결합된 그녀의 미소는 수많은 영화 포스터와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시대의 얼굴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얼굴만 아름다운 스타가 아니었다.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안개마을 등 수많은 작품에서 깊이 있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대종상과 백상예술대상 등 당대 최고의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녀가 입는 옷,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는 유행이 되었고, 그녀의 연기는 그 시대 한국 사회 여성들의 억압과 고뇌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단순한 스타를 넘어선 예술가로 인정받는 기반이 되었다. 정윤희는 그야말로 한 시대를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 그 자체였다. 2. 추락의 서곡 스캔들과 맞바꾼 은퇴. 1984년 정윤희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에 서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돌연 은퇴를 선언한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앙건설의 조규영 회장과의 결혼 발표였다. 조규영 회장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당시 간통죄는 사회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형사범이었다. 유죄 판결 시 징역형까지 가능했기에 정윤희가 처한 상황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조 회장의 전 부인이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윤희는 조 회장이 별거한 후에 만남을 시작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 이상형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가 났다. 그녀를 향한 환호는 순식간에 비난으로 바뀌었다. 여론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아섰다. 별거 후 만남이라는 정윤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국민 이상형의 순수하고 고귀한 이미지가 불륜이라는 세속적인 스캔들에 휩싸인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자신이 투영했던 이상이 깨졌을 때 오는 일종의 배신감이었다.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주홍 글씨가 새겨진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결국 정윤희는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한 채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여배우의 왕관을 버리고 가정이라는 성을 택했을 때 그것은 화려한 은퇴가 아닌 스크린 밖 세상에서 그녀는 가장 비극적인 여주인공이 되어버렸다. 대중과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에 가까웠다. 깨어진 평화 아들을 잃은 비극 은퇴 후 정윤희는 무려 20년 이상을 은둔하다시피 살았다. 3. 그녀가 택한 서울 압구정동 주부로서의 삶은 과거의 화려함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극도의 평범함이었다. 그녀는 외출도 삼가고 미디어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의 목표는 명예나 부의 회복이 아닌 남편과 아이들로 이루어진 단란한 울타리를 견고하게 다지는 것이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갈지언정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가정의 평화는 지켜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시련을 안겼다. 2011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막내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다. 최초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으나 이후 현지에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사인이 약물 복용이라는 사실은 그녀가 대중에게서 도망쳐와 애써 지켜냈던 가정의 내부 치부가 또다시 세상에 드러나는 고통을 주었다. 자신의 모든 경력과 명예를 버리고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평화가 아들의 죽음으로 산산조각 난 것이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희생했던 모든 것, 곧 여배우로서의 영광과 맞바꾼 평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절감했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정윤희는 외부 세계와의 모든 소통을 끊고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잠적했다. 이 충격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마지막 보루의 붕괴 파산과 압류 비극은 홀로 오지 않았다. 4. 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그녀의 가정에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남편 조규영 회장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조규영 회장이 이끌던 중앙건설은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와 건설 경기의 침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한때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건설업의 몰락은 정윤희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현실적인 고통을 안겼다. 회사는 결국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최종 부도 처리되며 파산 신청에 이르렀다. 남편의 사업 실패는 그녀의 마지막 보루마저 앗아갔다. 2014년 아들을 잃은 지 불과 3년 만에 정윤희 가족이 20년 넘게 살아온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가 은행에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다. 압구정 아파트는 단순히 거주지를 넘어 그녀가 스캔들 이후 이룩한 신분 세탁이자 안정의 증거였다. 그 상징적인 공간마저 경매로 넘어가자 대중은 비로소 정윤희의 삶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음을 실감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였던 그녀는 자신의 청춘과 맞바꾼 안정적인 삶의 상징이었던 집마저 잃게 된 것이다. 아들의 죽음과 이어진 경제적 파국은 그녀의 삶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워버린 듯했다. 5. 침묵 속에 남겨진 질문. 수십 년간 이어진 정윤희의 침묵은 단순히 연예계를 떠났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그녀가 대중의 시선과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한 결단이자 저항이다. 현재 정윤희는 서울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평범한 신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현재 삶은 화려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오직 신앙에만 의지하는 고독한 여정이다. 수많은 언론 매체가 그녀의 근황을 쫓으며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수십 년째 굳건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언론의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카메라 앞에 서거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는 그녀의 비극이 외부의 시선으로 완성되는 것을 거부하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보인다. 한 시대의 가장 찬란한 아이콘에서 연이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녀의 삶은 롤러코스터보다 더 극적이었다. 정윤희 안타까운 근황 외에 그녀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정윤희의 이야기는 결국 한 여성의 개인적인 삶이 시대의 욕망과 만나 얼마나 잔혹하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사의 슬픈 교훈으로 남았다. 어쩌면 그녀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셨기에 그 그림자 또한 칠흑같이 깊었는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스크린 속에서 가장 빛났던 별이 지금은 세상의 모든 빛을 등진 채 자신만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지나간 시대의 화려함과 현재의 비극을 동시에 목도한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